안녕하세요. 그리스 로마 신화 9주차 1강입니다. 우리가 8주차는 과제를 하기 위한 주간으로 비워뒀고 강의를 쉬었고요. 그래서 이제 9주차로 건너뜁니다. 8주차 강의는 빠졌으니까. 자, 앞에서 헤라클레스 얘기들 해오고 있었는데 12가지 과업 중에서 6가지는 뭘까? 그리스 내부에서 했던 일이고 나머지 6가지는 이제 세상의 끝, 그러니까 그리스 바깥 그들이 알고 있는 세상의 이것저것을 돌아다니면서 한 거죠. 세계의 동서남북과 세상 끝 그리고 저승 끝간데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남쪽 그리스인들이 생각하는 가장 남쪽 뭐까지는 아니지만 그 더 밑으로 가면 이제 아프리카 이런 게 나오겠죠. 근데 이제 그 그리스 영토 그리스인들의 땅 중에 가장 남쪽은 크레타인데 이 크레타의 황소를 잡아오는 미션이 주어졌고 북쪽으로는 트라케 이것도 이제 그리스의 북쪽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치면 함경남도, 함경북도 정도 되는 이 북쪽에는 트라케인데 그 사람 잡아먹는 디오메데스의 말, 디오메데스가 사람 잡아먹는 게 아니고요. 디오메데스의 말이 사람을 잡아먹습니다. 그 사냥한다기보다는 디오메데스가 사람을 잡아서 자기 말들한테 주는 거죠. 일리아스에 보면 디오메데스란 영웅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 설이 갈라지는데 원래 같은 사람이었는데 일리아스에서는 좋은 사람으로 나오고 훌륭한 용사로 나옵니다. 그리고 후대 좋은 사람 나와갖고 후대에 이걸 둘이 분리시킨 거다라는 설도 있지만 그쪽 디오메데스는 아르고스 사람이고 여기 이제 트라케 사람이라서 출신이 다른 거죠. 그래서 좀 안 맞는다. 그래서 이제 뭐 마치 테세우스가 그랬던 것처럼 헤라클레스가 디오메데스를 자신의 말먹이로 준다. 이렇게 있고요. 크레테 황소는 알고 계시죠? 크레테 미노스 왕이 그 에우로페를 제우스가 등에 태우고 크레테에 가서 미노스 왕을 낳았는데 미노스 왕이 왕권의 도전을 받으니까 포세이돈에게 기도를 해서 내가 적자 힘을 제우스의 아들임을 보여달라 그랬더니 포세이돈이 그 징표로 황소를 보냈고 원래는 돌려주기로 했는데 신들의 것은 신들에게 돌려주기로 했는데 황소가 너무 잘생겨서 안 돌려보냈고 그 저주로 왕비 파시파이가 이 황소에게 반해서 다이달로스라는 명장의 도움을 받아서 이 황소랑 정을 통해서 미노타우라스라는 괴물을 낳게 됐고 이런 얘기 했죠. 그리고 그러다 못해 또 이 황소를 미치게 만들어 버립니다. 포세이돈이. 그래서 이제 미쳐 날뛰는 크레타의 황소를 잡아오게 시킨 거죠. 그래서 그 얘기이고. 근데 이제 이 모험의 길에 나서는 중에 펠리아스 왕의 딸, 펠리아스가 누구냐면 아직 뭐 우리가 본격적으로 나왔지는 않았습니다만 일리아스의 영웅 아킬레우스가 원래 일리아 트로이 전쟁에 나가면 죽는다는 신탁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전쟁에 안 보내기 위해서 엄마가 그 누구죠?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테미스가 아니고 아이고 하여튼 그 엄마가 그 네레이데스 네레우스의 딸 맞아 림프였던 겁니다. 림페 그 엄마가 테티스가 이 펠리아스의 펠리아스 왕에게 보냅니다. 그 왕에게 딸이 많았는데 그 왕의 딸들 사이에 섞여 살고 여장을 하게 했어요. 뭐 이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만들어준 와중에 이제 그랬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아킬레우스 워낙 잘생겨서 여장을 해도 티가 안 나는 남자 티가 안 나는 이쁘장하게 잘생겼다는 거죠. 뭐 그런 그 사이에 섞여 있었다. 그런데 사실은 이제 그러다 보니까 거기 딸 중에 하나랑 결국 결혼을 하죠. 아킬레우스가 하여튼 그 펠리아스 왕의 딸이자 아드메토스는
아폴론이 가서 양치기를 했던 그 사람이죠. 아드메토스의 부인인 알케스티스를 구해주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거 좀 얘기를 잘못했군요. 펠리아스 왕은 그 왕이 아니고 이아손, 아직 우리가 얘기를 안 했습니다만 아르고호의 몸에 나오는 이아손의 뭐라 그러나 작은 아버지? 큰 아버지인가 그래요. 근데 아버지의 형제죠. 근데 그 왕이 이 펠리아스 왕이 시켜서 황금 양털을 가지러 가게 하는 그 모험에 나서게 되는데 나중에 돌아왔는데도 왕위를 물려주지 않아서 메데이아가 이아손의 부인이 됐던 메데이아가 펠리아스 왕을 삶아 죽입니다. 그 얘기 나중에 이제 다시 하게 됩니다만 그 펠리아스 왕의 딸 중에 하나였던 아드메토스의 부인인 알케스테스가 여기서 도움을 받는데 뒤에 얘기가 나오니까 그때 또 보시죠. 자, 이거는 이제 크레테의 황소를 잡는 장면입니다. 아주 잘 잡혔어요. 사진도 잘 찍은 것 같아. 이거는 아우구스트 크리스만이라는 조각가가 1853년에 독일의 어떤 정원에다가 설치한 조각 작품입니다. 황소가 뿔이 꺾이는 그 장면이 아주 역동적으로 잘 표시되어 있죠. 자, 이거는 이제 디오메데스를 그 자신의 말들의 먹이로 던져주고 헤라클레스가 저 위에 초연하게 앉아있죠. 이런 구도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누구죠? 게스타프 모로. 우리 자주 보는 화가인데 이 작품은 1865년도 작품이에요. 여긴 다른 화가의 작품, 자기 말의 먹이가 되고 있는 디오메데스란다. 디오메데스 맞죠? 디오메데스. 그래. 헤라클레스인 것 같아요. 사자가죽, 이게 헤라클레스의 징표죠. 네미아의 사자일 수도 있고, 사자 두 마리를 잡았기 때문에 이 버전이 좀 다릅니다. 이거는 루카 조르다노, 우리 전에 한번 나왔던 화가인데 루카 조르다노가 1680년에서 1690년 사이 그렸던 작품이고, 이거는 그림이 괜찮아서 뽑긴 했는데 출처를 못 찾았어요. 검은 말, 백마, 흑마, 두 가지 말을 다루고 있는 헤라클레스. 여기 사자 머리가 있죠. 헤라클레스인지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요게 이제 알케스티스가 원래 남편을 위해서 대신 죽기로 돼 있었던 거거든요. 뒤에 다시 얘기하겠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헤라클레스가 죽음의 신과 싸우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뭐랄까 초자연적인 힘을 가진 거죠. 죽음이라는 게 그 가시적인 게 아닐 텐데 그것을 마치 가시적인 존재와 힘겨루기를 하는 것처럼 뒤에 그 탄탄한 엉덩이 잘생겼어요. 이 화가는 프레드릭 로드 레이튼이라는 화가인데 당대는 아주 잘 나가는 화가였는데 그림을 보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뭐랄까 잘 그렸다, 뽀샤시하다 뭐 이런 느낌이 들지만 깊이가 좀 부족했다고 할까요? 그래서 대중적이어서 후대에는 그렇게 인정받지 못하는 화가라고 들었습니다. 1869년에서 71년 사이 작품. 자, 아까 그 얘기 밀어놨던 얘기, 아폴론과 아드메토스의 인연에 대해서 일단 얘기하죠. 그 테세우스 할 때 얘기했습니다만 테세우스가 그 자기 부인의 말만 듣고 히폴리토스를 오해해서 자기 아들이 죽기를 저주했던 거죠. 그래서 해안가를 달리다가 마차를 타고 달리다가 바닷괴물이 나오는 바람에 포세이돈이 소원을 들어준 거예요. 포세이돈의 아들이라는 설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전복돼서 죽었단 말이야, 아들이. 그래서 근데 뒤늦게 사실을 알고 후회하고 테세우스가 아들을 살려달라고 빌었다는 거야. 그래서 누구를 불렀냐면 아스클레피오스, 아폴론 신의 아들.
아스클레피오스가 그 히폴리토스를 살려줬다는 거죠. 이건 또 다른 버전인 거예요. 다른 버전에서는 세 개의 소원을 들어주기로 했는데 세 번째 소원이었기 때문에 되살릴 수 없었다라는 설명도 있기 때문에 이건 또 다른 설명인 거예요. 근데 아스클레피오스가 히폴리토스를 살리고 자꾸 이러니까 하데스의 사람들이 안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을 살리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원래. 그래서 하데스의 항의를 받고 제우스가 벼락을 던져서 아스클레피오스를 죽입니다. 그랬더니 아폴론이 자기 아버지한테 대들 수는 없으니까 벼락을 만든 에쿠든, 퀴클롭스들을 죽입니다. 그래서 제우스로부터 벌을 받게 돼서 사람의 양치기가 되라, 종살이를 해라 이거죠. 아드메토스의 양치기가 된 거였어. 근데 아드메토스가 아폴론에게 잘 대해준 거죠. 사실은 뭐 잘 대할 수밖에 없을 텐데지만 아폴론과 아드메토스 사이에 우애가 생겼고,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 아폴론이 아드메토스를 여러 차례 도와줍니다. 알케스티스와 구원을 할 때도 경쟁이 있었는데 그때도 뭐 아폴론이 도와줬고, 아폴론이 양치기의 신이기도 하니까 아드메토스의 양들을 늘려줬고, 뭐 그랬고, 심지어는 운명의 여신들을 설득해서 언젠가 최초의 죽음이 다가왔을 때 그를 위해서 대신 죽을 사람이 있으면 그 죽음을 피할 수 있게 해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게 참 재밌는 실험인 거죠. 그래서 디오메데스가 이제 디오메데스가 아니고 아드메토스가 죽을 일이 생겼는데 이렇게 죽음이 다가온 거죠. 뭐 병이 걸렸거나 뭐 이런 식으로 그랬는데 대신 죽어줄 사람을 찾는데 부모조차 대신 죽어주지 않는 거죠. 비정한. 근데 이때 부인인 알케스티스가, 이제 알케스티스는 그 아버지 펠리아스의 죽음과도 관련해서 현숙했던 그런 일을 벌였던 거예요. 원래 메데이아가 그 펠리아스를 삶아 죽일 때 속이거든요. 그래서 늙은 양을 항아리에다 넣고 약품을 넣어서 삶은 다음에 젊은 양으로, 어린 양으로 바꾸는 마법을 보여주고, 당신도 그렇게 할 수 있다. 늙은 펠리아스에게. 그랬더니 그 딸들이 그걸 보고서 아버지를 젊게 만들고 싶어서 아버지를 토막내서 그 끓는 솥에 집어넣은 거죠. 근데 약품을 몇 개 빼서 그냥 삶은 고기가 돼버리고 맙니다. 그때 딸들은 거의 미친 듯이 아버지를 난자질을 했는데 알케스티스는 거기에 반대했던 거예요. 그래서 현명하기도 하고 현숙하기도 하고 사랑이 넘치는 여인인 건데, 마치 보면 이제 리오 왕 같은 거 보죠. 리오 왕의 딸들이 다 아버지한테 아부를 하지만 진정으로 아버지를 사랑했던 막내딸인가요? 뭐 그런 얘기가 있었던 것처럼. 자, 그 얘기고, 그래서 이 알케스가 대신 죽기를 자처했고 헤라클레스가 아까 그림에서 보여줬던 것처럼 그런 방식으로 구해줬다는 얘기도 있고, 이건 에우리페디스라는 비극 작가의 알케스티스라는 작품이 나오는 얘기고요. 반면에 이제 플라톤의 향연이라는 작품에서는 페르세포네, 그 하데스의 여주인인 페르세포네가 보내줬다라는 얘기로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누구랑 비교를 하냐면 오르페우스랑 비교를 합니다. 오르페우스는 연인을 위해서 하데스로 가지만 살아서 간 거고, 알케스티스는 죽음을 무릅썼다라는 의미에서, 그렇기 때문에 에우리디케, 오르페우스의 부인은 에우리디케는 살아 돌아가지 못했고 알케스티스는 페르세포네를 감동시켜서 다시 살아날 수 있었다. 이런 식의 설명을 항연에서 하거든요. 자, 그리고 이게 두 개의 미션을 처리하고 그 다음에 동쪽으로는 이게 이제 터키 저쪽 끝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아마존 여왕의 허리띠를 가져오라라는 미션을 받는데 에우리스테우스의 딸이 그걸 원해서, 이게 아마존 여왕이 아마 아레스의 딸인가 뭐 그럴 텐데 이 허리띠를 가져와 달라라는 이제 미션을 받았고, 그래서 이제 헤라클레스가 갔고, 사실은 이제 아마존 여인들은 그 종족이 보존돼야 되니까 남자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남자랑 같이 살진 않지만 남자로부터 씨를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아마 그런 점에서 영웅인 헤라클레스를 우대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협상이 잘 진행 중이었는데 헤라가 또 회방을 해서 아마존 여선사로 분신해서 우리 여왕을 납치한다 막 이렇게 이제 소문을 내는 바람에 결국은 혈전을 벌이게 됐다. 또 다른 설은 이제
아마존 여왕의 자매인 멜라니페를 납치해서 그 몸값으로 랜섬이라고 용어로 랜섬 많이 벌어지는 일이었습니다. 고대에는 몸값으로 허리띠를 받아왔다는 설도 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트로이아를 지나오다가 트로이아가 이제 그 터키 쪽에 있으니까 왕녀 헤시온을 구출하게 되는데 사실은 여기 이제 포세이돈과 그 당시의 왕이었던 라오메덴과 계약을 해서 트로이에 성을 쌓아준 거죠.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트로이 전쟁 때 헬렌을 되찾기 위해서 그리스 연합군이 쳐들어갔지만 그 성을 공략하지 못해 10년 동안 전쟁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성이 예사성이 아니다. 신이 쌓아준 성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겠죠. 그래서 포세이돈이 그 성을 쌓아줬는데 돈을 지불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포세이돈이 바닷괴물을 보내서 그 도시를 황폐화시키고 있었고, 그래서 또 점을 쳐보니 왕녀를 제물로 바쳐라. 그래서 헤시오네를 제물로 바쳤는데 지나가던 헤라클레스가 괴물의 입속에 들어가서 배를 찢고 나와서 헤시오네를 도와줬지만 또 이번에도 또 보답을 안 한 거죠. 그래서 군사를 몰고 가서 헤라클레스가 트로이를 함락시켜서 보복했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그래서 헬렌의 사건 때문에 그 트로이가 함락되기 이전에 이미 헤라클레스가 트로이를 함락시켰다라는 얘기고요. 이게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제임스 쿡 선장의 얘기처럼 신화적으로 이미 벌어진 거는 현실로 다시 이루어진다라는 원시인들의 고대인들의 믿음을 보여주는 사건이기도 한 겁니다. 그래서 트로이가 그리스인들에 무너지는 건 이미 신화적으로 증명된 거죠. 그래서 현실로도 가능한 거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사유 구조가 있는 거예요. 이건 이제 또 다른 버전인데 유명한 세잔느의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마치 지옥에서 아니 지하 세계에서 구해오는 것처럼 되어 있으나 그렇죠. 세잔느의 아직은 추상화되어 있지 않은 세잔의 솜씨가 있습니다. 1867년 작품이에요. 이거는 아마존 전쟁을 다룬 거고요. 헤라클레스죠. 몽둥이 있고 가죽 뒤집어 쓰고 있고 여인들이 막 쓰러지고 있어요. 이거는 무슨 카드 그림이라는데 1939년에 나온 리빅 리빅이라는 사람의 컬렉션 중에 있는 카드 그림이 납니다. 누군지는 그림 그린 사람이 누군지 모르죠. 요거는 기원전 6세기경의 암포라에 있는 그림. 이 화병 그림을 보는 방법 중에 하나는 왼쪽에 있는 사람이 주인공이에요. 여기는 이제 양쪽을 포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헤라클레스 아마존 여선사들이죠. 저런 그 다음 여기 이제 그리스어로 M자는 똑같아요. E자도 대문자로 쓰면 비슷하죠. 이게 헷갈리는데 L자입니다. 람다 멜라니페라고 이 피 우리 피읍이랑 비슷하네. 밑에 없어서 멜라니페 한쪽 가슴을 드러냈죠. 아마존 전사는 오른쪽 가슴을 잘라낸다고 그러잖아요. 어릴 때 활 쏘기 편하라고. 요거는 모자이크죠. 본 대로 AD 400년경쯤에 있던 모자이크. 이쁘게 생겼죠. 멜라니페. 눈도 크고 터키 여자 같이 생긴 것 같아. 자, 이게 헤시오네를 구하는 모습이고요. 여기서는 이제 몽둥이를 쳐 죽이는 방식으로 묘사가 돼 있어요. 헤라클레스 뒤에 트로이 성이 연기가 솟고 있네요. 타고 온 마차인지 여기다 바치게 된 마차인지 이렇게 돼 있고 배를 타고 좀 싸우고 있죠. 이거는
헤라클레스의 고역과 모험 뭐 이런 책에 들어간 사파입니다. 저자까지는 못 찾았고 1652년에 1730년 사이 너무 넓게 연도가 잡혀 있는데 여기 끼었던 사파인 것 같고요. 이 사람은 여기 벌거 먹고 있지? 여기도 재밌는 부분입니다. 마치 절벽에서 이렇게 이 괴물을 발로 밟고서 구해나는 같은 건데 건물 그 중에다가 이렇게 딱 조각을 넣은 거죠. 헤시오네와 포세이돈 아니 헤라클레스. 이거는 1893년 작품이고요. 아닌데 그렇죠. 한스 쉐르페 호프부르크 성에 있는 겁니다. 이게 성이 멋있어서 내가 따라가졌는데 멋있죠. 여기에 여기 어디 있는 걸 거예요 아마. 확대가 되려나? 헤라클레스인데 여기 있네 여기죠, 그죠? 헤라클레스 모험을 쭉 여기다 조각을 해놨어요. 굉장히 멋있죠. 이 성도 여기는 성 미카엘관인가봐요. 여기 한쪽 큰 성이 여러 건물 중에 한쪽 뭐라고 윙이라고 하는데 우리말로 뭐라고 그런다. 날개처럼 한쪽 오른쪽 날개 왼쪽 날개 붙어 있는 건물을 가리킬 때 쓰는 표현이죠. 윙. 레프트 윙이라고 미국 백악관 그 참모들이 있는 곳이 레프트 윙인가 그렇죠 아마. 요거는 딱 보면 벽화인 거니까 폼페이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트로이를 쳐들어간 헤라클레스 복수를 하고 있는 헤라클레스를 그린 장면이고 보통 이제 가정집 또는 별장 이런 데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름이 있어요. 그래서 무슨 하우스 이렇게 하는데 로레이오스 티블리누스의 집 주인 이름이죠. 로레이오스 티부티누스의 집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을 알 수 있으면 이렇게 붙였을 것이고 주인이 없고 뭔가 특징이 있으면 거기다 붙이기도 하고 무슨 그런 식으로 폼페이 집들마다 이름이 있습니다. 자, 서쪽은 게리온의 소떼입니다. 게리온은 오케아노스, 그러니까 그리스인들이 알고 있는 지중해 연안의 나라들 바깥에, 지중해 연안 바깥에 그 세계를 돌고 있는 강, 오케아노스, 오션이 거기서 나왔다 그랬잖아요. 그 강 속에 강 속에 섬이 있는데 거기 사는 존재고 몸뚱이가 셋인 삼중 인간입니다. 게리온. 이 게리온은 어떻게 됐냐? 메두사의 머리에서 페가소스와 크리사우르가 태어났죠. 크리사우스는 그냥 멀쩡한 인간이었는데 그의 아들이 바로 이 게리온입니다. 그리고 이 게리온이 기르는 개가 머리가 둘인 오르트로스예요. 오르트로스. 그래서 이제 게리온은 하데스와 유사하다. 왜냐하면 머리가 셋인 또는 그 이상인 걔가 그 하데스를 지키고 있잖아요. 그것도 이제 헤라클레스의 임무 중에 하나였는데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제 하데스와 유사한 취급을 받는다라는 거고요. 이 오르트로스도 다른 괴물을 낳는 존재였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생기는 에피소드 중에 하나는 오케아노스로 건너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배가 필요했는데 이제 뭐 이게 이제 세상 바깥에 있는 강이니까 여느 배로는 힘들다고 생각해. 신화적으로 태양신이 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만 고대인들은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진 다음에 내내 캄캄했다가 다시 동쪽에서 뜨잖아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서쪽으로 졌는데 어떻게 다시 동쪽으로 뜨지? 그 지구가 밑에가 뚫려 있다고 생각을 못했으니까, 공중에 떠 있다고 생각을 못했으니까. 그러니까 신화적으로 고대인들은 서쪽에서 떴던 해가
밤사이에 옆을 돌아서 동쪽으로 다시 간 다음에 다시 동쪽으로 뜨는 거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태양신이 동쪽으로 이동할 때, 서쪽에 동쪽으로 이동할 때 황금잔 모양의 배를 타고 간다. 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황금잔을 이용한 얘기가 있는데, 한쪽에서는 이제 해가 뜨겁다고 승질을 내면서 헤라클레스가 활을 겨눴더니 배짱이 좋다. 그래서 이제 태양신 헬리오스가 빌려줬다는 얘기도 있고, 또는 태양을 떨어뜨리겠다고 협박을 해서 받았다는 소리도 있고, 소리 좀 갈라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게리온이랑 싸워서 이기고 이 소떼들을 몰고 왔는데, 그 와중에 이제 또 이 소떼를 뺏으려는 자들, 불을 뿜는 카쿠스 또는 카코스라고도 합니다. 라틴어 발음이 카쿠스고 카코스. 그리고 헤라가 또 쇠파리를 보내서 소떼를 흩어놓는 바람에 일부가 히랍 북쪽으로 가서 거기서 이제 들쏘가 됐다라는 원인설화 그 역할도 하고 있고요. 자, 이게 보면 이제 세 사람처럼 보이죠. 방패도 세 개예요. 이게 메두사 머리처럼 돼 있긴 하고, 아이기스. 그래서 머리도 셋으로 돼 있어요. 몸뚱이 셋이 아니라 머리도 팔도 이게 셋이 붙어 있는 형상이 돼 있어요. 그래서 헤라클레스가 싸우고 있는 장면. 화질은 좀 안 좋습니다. 확대를 했더니. 이거는 기원전 6세기 작품이고요. 게리온 삼중인간이라는 것을 이제 이런 식으로 다시 표현을 한 거죠. 그래서 앞엔 사람이고 중간에 무슨 지네처럼 돼 있고 밑에 전갈에 꼬리를 갖고 있죠. 그래서 윌리엄 블레이크, 우리 가끔 나왔습니다만 윌리엄 블레이크의 작품입니다. 그래서 윌리엄 블레이크가 영국 시인이자 화가이고 판화가 있는 사람인데, 윌리엄 블레이크의 작품이 이거는 이제 단테 신곡의 한 장면을 그린 거예요. 그래서 보면 뒤에 지금 사람이 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단테 신곡 중에 나오는 건데, 이걸 타고 이제 지옥으로 내려가는 장면이 나온다 합니다. 뭐 나도 오래전에 읽어서 기억이 안 납니다만. 그래서 이 게리온은 원래 이제 몸이 세 개로 나눠져 있어서 이 뒤에 또 전갈의 꼬리가 있어서 배신. 그래서 뭐 배신과 기만을 상징하는 건데, 뒤에서 이제 뒤통수를 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근데 이건 문학이 갖고 있는 특징. 문학은 허구잖아요. 기만을 한 거죠. 사실인 것처럼 독자를 기만하는 거죠. 그래서 이 문학의 기만을 상징한다고 해요. 근데 메르길리우스, 아이니에스를 쓴 메르길리우스가 이성의 표상으로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문학의 기만을 이성의 지도하에 문학의 기만을 사용하면 괜찮다. 선한 도구로 사용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설명하기 위해서 단테가 이렇게 이런 얘기를 짰다고 합니다. 역시 기만이죠. 자, 이거 이제 게리온의 소떼를 훔쳐간 카코스를 처치한 장면 있죠. 1660년에서 75년 사이 지안바티스타 랑게티라는 화가의 작품입니다. 소를 잃고 막 찾아다녔는데, 헤라클레스가 소떼를 몰고 지나가는데 소떼 울음에 동굴에 숨겨놨던 카코스가 훔쳐간 소떼가 거기 화답하는 소리 듣고 찾아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것도 이제 같은 거. 근데 여기는 이제 불을 뿜는 걸로 돼 있어요. 카코스가 카쿰, 플람미보움, 불을 뿜는 이란 말이야. 헤라클레스. 그래서 이거는 1500년에서 1550년 사이 작품이고, 베함하고 세발트라는 두 사람이 작품이겠죠. 밑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새겨진 게 1545년 인그레이빙. 이것도 이제 책이에요. 헤라클레스의 노역 이런 제목, 1542년에서 48년 사이 책이고,
이거 사파는 1545년에 이루어졌고, 이건 또 다른 작품. 그 카코스의 누이가 카카인데, 이 카카가 헤라클레스한테 반해서 어, 어, 자기 오빠를 고자질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이건 이 사람이 중요한 사람이다. 화가가 알프레히트 뒤러라는 독일 화가입니다. 르네상스의 미술을 배우다가 독일에 접목시킨 굉장히 대상을 잘하는 과학적인 화가로 유명한 화가입니다. 1496년 작품. 자, 그 오케아노스로 가려면 이제 그 헤라클레스의 기둥이라는 곳을 지나가야 됩니다. 헤라클레스 거기 지나갔기 때문에 헤라클레스의 기둥이라고 부르는 건데, 지브롤터 해협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지중해에서 뭐 북대서양으로 가는 영국 쪽 바다로 가는 그 이쁘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그쪽이 하나입니다. 양쪽에 기둥이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 지브롤터 암석 락 오브 지브롤터. 예. 여기 이제 뾰족하게 솟은 바위산 쪽이고요. 그 다음에 저쪽에 가면 예벨무사라는 저쪽에 예벨무사 양쪽으로 이렇게 해서 마치 지중해에 들어가는 입구자 지중해에서 바깥으로 나가는 출구처럼 돼 있는 거죠. 다른 쪽에서 보면 그렇죠. 이게 이제 지중해 쪽에서 본 사진이에요. 이게 양쪽 헤라클레스의 기둥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쪽에 이쪽과 저쪽 거기를 이렇게 황금잔을 타고 눈이 동그랗게 뜨고 이 헤라클레스의 광기를 보여주는 것도 같아요. 활과 엉덩이를 든 헤라클레스가 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퀼릭스 잔은 술잔이고 기원전 480년 작품입니다. 자, 여기 이제 말 나온 김에 바로 여기 지브롤터 해협이에요. 스트레이트 오브 지브롤터라고 돼 있죠. 해협. 그래서 우리 지중해 그림 전체를 본 지가 오래됐는데 스페인이 이쪽에 있고 한쪽에 또 한쪽에는 모로코. 그렇죠? 여기는 포르투갈. 포르투갈이 여기 있는지 나도 잘 몰랐네. 리스본 여기 있군요. 여기 이탈리아, 여기 프랑스, 여기 독일, 영국, 북태평양, 여기 이제 뭐 영국 해협의 그 채널, 그 다음에 체코, 오스트리아, 그죠? 스위스랜드, 스위스, 슬로바키아, 헝가리, 자그레브, 여기는 보스니아,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세르비아. 끔찍한 전쟁이 벌어졌던 곳이죠. 여기가 이제 그리스, 위에 마케도니아가 있고요. 이제 나라 이름을 바꿨어요. 그리스인들이 자꾸 항의하는 바람에 우리 옛날 이름을 쓰냐. 어제 중국 쪽에 있는 나라가 고려라고 하는 거랑 고구려라 하는 것 같은 거죠. 여기 알바니아, 여기 이제 터키, 여기 이제 우크라이나. 이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지금 전쟁 중인 불행한 전쟁을 하고 있는 여기 막 이런 지명들이 요새 막 도네스크니 뭐 오데사니 이런 지명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키예브. 에휴, 예. 크레테 섬이고 이스탄불 여기 있고요. 요 한 컷만 더 합시다. 남은 곳은 이제 세상의 끝과 저승인데 세상 끝에는 헤스페르데스가 있어요. 오케아노스 근처에 정원이 있고 그 정원에 헤라의 황금 사과나무를 지키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들이 이제 헤스페리데스예요. 헤스페리데스는 출생에 대해서 두 가지 버전이 있는데 하나는 티탄이라고 그랬던가요? 뭐 그랬던 기억이 나는 거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여기 나오지만 아틀라스의 딸이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이들이 이제 오케아노스에서 헤라의 황금 사과나무를 지키고 있어요. 여길 가는 길이죠. 가는 길에 헤라클레스가
이집트를 지나가게 되는데 그 부시리스라는 왕이 거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시리스의 이제 뭐 다른 표현이라고는 얘기도 있습니다만 이 부시리스가 이제 왕을 이집트를 다스리고 있을 때 나라에 기근이 들어서 그 그리스에서 온 어떤 현자, 그러니까 점 잘 치는 사람, 예언자의 말을 들으니 나그네를 붙잡아다 제물로 바치면 이 기근을 멈출 수 있다.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그 그리스에서 온 예언자부터 제물로 바친 겁니다. 그리고 나서 또 기근이 들었는데 헤라클레스가 마침 지나가서 헤라클레스를 잡아서 이제 제물로 바치려고 했는데 헤라클레스가 이제 자기 묶었던 끈을 끊고 역으로 부시리스를 죽인 거죠. 유명한 사건입니다. 그 다음에 또 안타이오스라는 악당을 만나는데 테세우스처럼 지나가는 사람들을 붙잡아서 죽이는 악당이었고요. 가이아의 아들로 돼 있어서 땅에 닿으면 도로 힘이 생겨나서 죽일 수 없는 존재였던 거죠. 그래서 헤라클레스가 공중에 발을 띄운 채로 목을 졸라서 죽였다라는 그런 이것도 유명한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헤스페리데스로 가는 길을 찾아야 되는데 길을 몰라서 네레우스를 찾아간 거예요. 그 네레이데스 50명의 딸을 두고 있는 바다의 신이죠. 길을 가르쳐 주지 않으려고 해서 그리고 이 네레우스와 관련된 일화들이 보통 이제 그 물의 신들은 자꾸 못을 바꾸잖아요. 그러니까 물을 그릇에 담는 거에 따라 그릇 모양에 따라 물이 바뀌듯이 여러 모습 변신을 해도 꼭 붙잡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쳐서 본 모습으로 돌아와서 길을 가르쳐 주는 거죠. 이게 이제 헬레네의 남편인 메넬라우스가 트로이에서 돌아오는 와중에 이집트 쪽에서 표류된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같은 방법을 구해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아틀란스에게 이제 부탁해서, 그러니까 헤스페리데스가 아틀란스의 딸들이라서 그것을 가져왔다는 설이 있고 직접 가서 가져왔다는 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틀라스와 관련된 일화는 그 아틀라스가 자기 딸들한테 가서 황금사과를 얻어왔는데 이럴 게 아니라 내가 이거를 직접 이 헤라클레스에게 그 미션을 맡긴 그 왕에게 갖다 주겠다. 그러니까 이제 하늘을 지고 있기가 너무 지겨워서겠죠. 그래서 슬쩍 이제 헤라클레스에도 떠넘기려고 했는데 그 헤라클레스가 이제 꾀를 내서 그러면 오래 들고 있어야 되니까 좀 어깨 받침을 좀 새로 하겠다. 그럼 잠깐 들고 있어줘라. 뭐 그러면서 들게 한 다음에 다시 자기가 그냥 가져왔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스스로 가서 거기 지키는 뱀도 있는데 라돈도 죽이고 또는 재우고 나서 가져왔다. 이런 경우에 이제 헤스페리데스는 슬퍼서 죽었다? 뭐 이렇게 되는 버전과 연결되어 있어요. 자, 이게 우리 자주 보던 화가의 그림이죠. 에드워드 번존스의 또 헤스페리데스 3명이에요. 여신이 황금사과가 일명 개사과 춤을 추고 있는 3명의 님페들이고요. 이거는 1869년에서 73년 사이 작품. 그다음에 이거는 또 다른 작품. 이것도 그림 보니까 알겠죠? 누군지. 좀 전에 알케스티스를 구해주는 헤라클레스 그림을 그렸던 레이턴. 역시 그림이 화사하죠. 1855년에서 96년 사이. 이건 굉장히 기간을 길게 잡았네요. 3명의 헤스페리데스와 뱀이 있고 개사과가 있습니다. 내가 왜 개사라고 그런지 알죠? 자, 이건 부시리스를 처단하고 있는 헤라클레스의 모습입니다. 머리를 깎고 있어요. 이집트인들의 특징인가 본데. 이 화병은 480년 물항아리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안타이오스를 처치하고 있는, 그래서 공중에 띄워서 이 털북숭이 나오는 헤라클레스. 이 화가도 가끔 나오는 화가인데, 수르바란, 프란시스코 수르바란, 1634년 작품이고요. 이건 이제 바다신 네레우스, 생선을 하나 들고 있고요. 뒤에 이제 바다신이라는 표시로 꼬리가 진드러미가 달려 있고, 기원전 5세기 작품이고요. 여기 이제 헤라클레스가 길을 묻고 부탁하고 있는 장면이고, 이거 어디 갔죠? 이건 기원전 5세기 작품. 그리고 이건 아예 레슬링 꽉 붙잡고서 모습이 변하는 것을 놀라지 않고 꽉 붙들고 있는, 레슬링 하고 있다고 되어 있어요. 헤라클레스 레슬링 네레우스. 기원전 6세기 작품. 요거는 이제 페르가몬이란 도시에 있는 제단인데, 제단에 조각된 겁니다. 그래서 오른쪽부터 이게 오케아노스,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거인족과의 싸움을 그린 거겠죠. 거인족, 한 거인 머리끄댕이를 잡고 있는, 이게 도리스고, 이게 이제 네레우스라고 합니다. 페르가몬이라고, 여기도 이제 터키 쪽에 있는 고대 도시예요. 이거는 싱어 서전트 존, 이름이 좀 독특하죠. 싱어 서전트 존, 아틀라스와 그의 딸들 헤스페리데스가, 여기는 셋, 넷, 어떻게 된 거예요? 다섯, 여섯, 일곱, 굉장히 많죠. 여기는 1925년, 비교적 최근 작품. 이게 뭐 아틀라스가, 이게 별자리들인 게 개자리 뭐 이렇게 있네요, 그죠? 이거는 이제 헤라클레스와 그 아틀라스 얘기죠. 헤라클레스가 지금 지고 있고 피곤해하는 아틀라스의 모습. 루카스 크라나흐 1세라는 화가고요. 1537년 작품입니다. 여기 이제 이게 헤라클레스의 기둥이군요. 양쪽에, 그죠? 진짜 기둥을 그려놨어요. 이건 고대 작품인데, 자, 손 모양을 보면 사과가 있네. 여기 사과를 갖고 왔고, 등에 쥐고 있고, 뒤에 아테네 여신인 것 같은데 도와주고 있어요. 이거는 올림피아에 있는 제우스 신전에 있는 거예요. 기원전 460년 올림피아에 있는 제우스 신전 무조. 예. 또 재밌는 그림. 윌리엄 터너라는 항구의 뭐 폭풍우에 폭풍우에 쌓인 배 이런 것도 잘 그리는 굉장히 유명한 화가인데, 윌리엄 터너의 아주 굉장히 큰 스케일이죠. 여기 뱀이 여기 있는 것 같죠? 라돈. 여기 이제 막 이상향처럼 돼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보시면 어떤 여인에게 황금사과 2개를 지금 주고 있는 장면이, 여인들이 있는데 헤스페리데스겠죠, 이들이. 이쪽이 이제 그 황금사과일 것 같고, 무슨 계곡이 한 마을처럼 되어 있기도 합니다만 굉장히 절벽이 높고, 여기 이제 물기 있는 처자들이 있고 이렇게 있어요. 이게 이제 황금사과 나무인 것 같고, 이게 뭐냐면, 나중에 얘기할 테니까 짧게 하겠습니다. 그 불화의 여신이
테티스와 펠레우스의 결혼식. 이 둘이 이제 아킬레우스의 부모인 거죠. 그 결혼식에 초대받지 못해서 심통이 나서 여기서 황금 사과를 얻어다가 그 잔치상에다 던집니다. 불화의 여신이니까 초대를 안 하는 게 맞겠죠. 경사자리인데. 그래서 아름다운 여신이 이 황금 사과를 가져라. 그랬더니 세 명의 여신, 헤라, 아프로디테, 아테네가 서로 나섰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게 트로이 전쟁의 어떤 빌미가 되는 사건으로 연결되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따서 이 터너가 그 부분을 그린 겁니다. 불화의 여신 에리스가 여기서 황금 사과를 얻어가는 장면을 그린 거죠. 여기는 이제 좀 더 친화적인 그림이죠. 헤라클레스. 아까 그 그림은 1806년 그림이고 이거는 조반니 안토니오 펠레그리니, 이탈리아 화가인데 이름이 기지죠. 조반니 안토니오 펠레그리니. 제작 연도는 불분명합니다. 피부 하얀 여인도 있고, 여기는 이제 좀 폭력적인 라돈을 죽이고 있는 헤라클레스. 말리는 건지 뭐 어떻게 하는 건지 뒤에 여인들 되게 많이 있어요. 이게 무슨 도시 모습처럼 그려져 있습니다만, 이거는 팔라쪼 벡치오 1568년도 작품이고요. 이건 또 색깔이 독특하죠. 달아나고 있는, 또 6명이 돼 있네. 여기는 헤라클레스가 라돈을 처치하고 있는 장면이 황금사과 나무 여기 있고, 한 명 더 있네. 7명이네. 1922년이고요. 루퍼트 버니라는 화가의 작품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예. 수고하셨습니다.